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언급하면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 유가가 8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댓글 주신 것처럼 여전히 비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전국 평균이 조금 떨어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수치를 보면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오를 때는 빨리 반영되고 내릴 때는 또 천천히 반영되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현정 위원님. 네. 국제유가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가가 분명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주유소 요금은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이제 그게 아마 우리 시장 구조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는 미리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서 이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이익을 남기려면 계속 일단 이익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할 때 또 이제 그런 구매를 해야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마 유가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직영 주유소도 있지만 또 영세한 주유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시장 구조가 사실은 이제 유가의 어떤 이런 문제 예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이 가수요가 많이 또 촉발하기 때문에 아마 유가의 이 하락이 꽤 늦은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이 지금은 넣지 마라. 이번 주 후반에 기름 넣어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 언제쯤 기름 넣으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 정부는 최고가 지정제, 이른바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유소의 가격을 이제 상한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주유소의 가격을 상한제를 지킬 것인가 전자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후자는 알뜰 주유소도 있고 임대료가 각각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재고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의 가격 상한제를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역별로 유정별로 가격 상한선을 제기해서 만약 이걸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발표가 되면 적어도 리터당 한 100원 내외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두 가지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로 유류활증료예요. 유류활증료 현재는 휘발유에 대해서 7%, 경유 LPG는 10% 정도 깎아주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만으로도 37%까지 할인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선택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비축유 208일분 가운데 열흘분 한 2천만 배럴가량을 풀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풀면은 완전히 소비자가 확 체감할 수 있을 정도겠지만 정부는 아직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하나 가장 먼저 상한제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유가 이제 깎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전략적 비축으로 푸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고 가격제 도입을 예고를 하면서 가격이 조금 잡힌 뭐 그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인철 소장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요. 또 주요 7개국 G7국에서 비축률을 좀 푸는 방안도 논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국제유가는 좀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발언과 더불어서 G7 재무장관들이 지금 공동으로 모여서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들 이제 7개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적 비축유가 한 12억 배럴 가까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3억에서 4억 배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가능성에 일단은 이제 국제유가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아마 이란 사태 터지고 처음으로 유가가 하락했는데요. 어제는 기겁을 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서부텍산 중진유 아시아 시장에서 119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예. 지난주에만 이미 30% 내외로 올랐는데 여기다 추가로 오른다면 미국이 더 큰일입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갤런당 4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3달러가 마지노선입니다. 물가보다도 싼 기름값이 더 오른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앞세워서 이제 유가를 푸는 방안,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한시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유가를 풀 수 있는데요. 어쨌든 러시아가 중재가 돼서 이번 사태가 종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이란이 호르무즈의 이제 이 지금
남아있는 이제 예. 유조선을 타격을 했다, 폭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언제든 위아래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가 안정이 돼야 되니까 유조선 통행을 막을 경우에 우리가 20배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 이렇게 이란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 지난 유조선들 조심해라. 양측이 이렇게 정면적으로 이제 호르무즈 봉쇄를 놓고 맞붙는 상황인데 이현정 위원님, 이것도 유가 변동에는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이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70%에 되는 이제 기름을 수입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뭐 90% 정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행이 거의 지금 중단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일단 기름을 넣은 유조선도 저 안에 있는 유조선도 못 나오고 여기 밖에 있는 것도 못 들어가고 지금 저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파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특히 저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20배 강력하게 항의했다. 문제는 근데 저 지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 이란 지금 혁명 수비대가 저기를 오는 데를 뭐 미사일로도 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타격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일단 인질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전쟁 상황들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이인철 이야기하셨지만 추가적인 유조선 타격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유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증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다 발동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좀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철 소장님, 이게 뭐 하루는 떨어졌다가 하루는 올랐다 하니까 대체 어떻게 저희가 전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증시 상황은 어떻게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 12%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 지수의 변동폭이 하루 오르면 전 세계 주식 수익률 상승률 1위, 떨어지면 꼴찌입니다. 극과 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모처럼 외국인이 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인들은 또 차익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 17만 원대로 떨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또 18만 전자, SK하이닉스는 12%는 올랐습니다. 94만 원, 3만 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국내 증시가 이제 공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제 패닉셀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단순히 이제 중동 정세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금 젖어든 거거든요. 이 상승폭과 하락폭은 계속해서 아마 이제 당분간 유가와 지정학적 뉴스에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안전벨트를 매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최진무 교수님,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무슨 글을 올릴지에 너무 예의주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사실은. 미군이 참전을 그만두겠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 트럼프의 트위터나 아니면 뭐 X나 아니면 본인이 하는 뭐 트루스 소셜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미국의 이제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전쟁 상황도 내일 계속될 것 같은데 내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